오늘의 주제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많죠.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세요. 현재 실손의료비 가입하신 분들이 약 3,400만 정도 줄었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조사했을 때 3,800만 정도였는데 최근 자료 보니까 3,400만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손의료비의 정의를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손의료비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한 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은 2000년도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조사하다 보니까 1999년도더라고요. 어느 보험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이 1999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1999년도 9월 6일에 최초로 실손의료비 보험이 나왔대요. 어느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뭐 숨길 필요도 없고 들어가 볼까요? 필요 없는 말. 그래서 최초 보험은 입통원 위료실비 최초로 판매를 했는데 보장되는 내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 10년이 만기였고 2번은 1,000만원, 통원은 5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은 극히 없죠. 저 때 가입하신 분 빼고는 아마 지금서 상품이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곳은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2008년 9월에 100%짜리 실비가 마지막으로 팔린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2009년 10월 1일자로 표준화가 됐다고 나와있죠. 보시면 보장한도 축소가 되었고 입원비는 5천만원 한도, 그리고 통원은 30만원 한도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2003년도 12월 달에는 입원은 3천만원, 통원은 1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아직 많으세요. 이게 언제까지 있었느냐, 2008년도까지 계속 쭉 유지를 해왔어요. 상품 자체에서도. 그래서 저 때는 단순하게 감기로 병원 갔다 오시더라도 그냥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손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품이 9월달을 기점으로 대폭 강화가 됐어요. 약화가 된 게 아니라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2008년 9월 달에는 어느 보험사에서는 1억까지, 질병 입원 의료비 1억까지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상해 쪽은 의료비 1,000만원이 다였고요. 상해 의료비 1,000만원,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통원 의료비 10만원, 30만원 선택. 네, 요렇게 돼 있었어요. 80세까지 해서 이 부분인데 80세, 100세 선택을 하시고 3천만, 5천만원, 3천만, 5천만원 늘어난 거죠. 이거는 질병만 늘어난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상해 쪽은 입원 의료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해 위료비 해서 1,000만원짜리 하나로 딱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통원은 10만원, 30만원 선택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새로 합쳐지면서 개정되기 전까지에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뭐 3천만원짜리 뭐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원까지 가입이 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요걸 한번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요? 보장한도를 축소를 시켰어요. 그냥 냈던 병원비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공제금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영수증 갖다 주면 다 돌려받았어요. 감기로 갔었어. 그거를 보장 한도를 축소를 해서 100%를 주던 거를 90%만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때만 해도 급여, 비급여 기준이 없었어요. 나누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병원비 영수증에 10만원이 찍혔으면은 10만원에 10%니까 만원 공제하고 9만원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또 입원 의료비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입원 의료비도 총 병원비의 90%만, 10%를 공제하고 90%만 드리는 거였어요. 다만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그건 있었습니다. 공제 금액 합계가 2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은 공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3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를 공제하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을 공제한 2,7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하는 거예요. 200만원까지만. 그러면은 2,8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그 기조는 현재까지도 쭉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제금, 자기부담금 200만원 이상은 더 이상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도 또 하나 주석이 붙습니다. 다만 상급 병실 사용료, 즉 1인실 사용료는 제외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분은 이제 내가 내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시면 상급 병실료 차액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병실 입원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계산을 좀 해보셔야 이제 정확하게 공제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진짜 이렇게 너무 엄청나게 가입하셨고 뭐 변경 역사도 개정 많이 됐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와서 뿐이지 13년 4월에 한번 개정됐고요. 17년 4월에 한번 또 개정됐어요. 13년 4월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합이 됐고 17년 4월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입하고 뭐 착한 실비라고 표현을 하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MRI 촬영,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이 부분이 특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특약은 말 그대로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고객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가입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기본적으로 다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더라도 보험료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입을 하십니다. 근데 몇몇 분은 실제로 진짜 난 주사 안 맞을 건데 주사제까지 돈을 내야 돼 하면서 가입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약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특약이라고 빼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한 번에 보상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보시면은 올해 1월 기사인데 청구를 포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을까? 그래서 봤더니 65.7%가 너무 적어서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제금액 현재는 지금 통원하게 되면은 병원, 그러니까 일반 위원, 입원실이 없는 위원에 가게 되면은 공제금액이 10,000원입니다. 통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감기로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그 이비인후과는 입원실이 없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10,000원만 공제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고 계산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4,500원, 5,000원 그 아래로 떨어집니다. 뭐 아이가 됐든 어르신이 됐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보존을 받기 때문에 5,000원만 5,000원, 뭐 4,500원, 5,000원, 좀 비싸야 6,000원 정도 내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 이제 나 빨리 나야 되는데 좀 내가 지금 급하니까 뭐 비타민제 하나도 놔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의사가 당신은 병원 진료 이렇게 뭐 약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 주사 한 대 맞고 링겔 한 병 맞읍시다 이렇게 하면 막 5만원 6만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링겔 자체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싸요. 급여 항목으로 되는 거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뭐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병원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10,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4,000원에서 10,000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6,000원이 플러스가 되는 남는 거잖아요. 공제 금액에서. 그렇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뭐 병원비가 어설프게 15,000원, 뭐 16,000원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이거 받자고 서류 떼서 뭐 해가지고서는 꼭 귀찮게 또 어느 보험사는 뭐 지점으로 꼭 가서 청구를 해야 되고, 어느 보험사는 뭐 팩스로 보내라, 어느 보험사는 그 서류 써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니까 귀찮은 거예요. 한돈 6,000원 때문에 그렇게 하자니 귀찮아서 청구 포기하는 게 많은 거예요. 금액이 적어서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실비, 그러니까 착한 실비라고 명명된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 비급여 주사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약으로 빠졌다 그랬잖아요. 주사제는 특약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그 나와 있는 실제 금액의 70%만 보상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 공제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뭐 돈 받을 것도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가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사마귀, 그러니까 피부과 질환은 잘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바이러스성 사마귀, 여드름 치료,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산부인과 가시는 분들, 산부인과 가셔서 이제 임신 뭐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 하시려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네, 이제 검사하잖아요. 이 검사하는 비용은 실비에서 청구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임신,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체외수정 임신,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나가지 않아요. 그 부분도 똑같이 약관의 면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간 부담과 번거로움. 이거는 여기랑 좀 병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65.7%랑 합쳐지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귀찮잖아요. 아이씨 6,000원, 7,000원 받자고서는 오고 서류 떼 가지고서는 신청서 쓰고 그걸 또 뭐 다시 보내야 된다? 아 이거 내가 그 단돈 6,000원 때문에 내가 시급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제발 좀 그냥 서류 내가 달라 그래요. 내가 해줄게. 청구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달라 그래요. 왜냐 많이 받아봤자 10,000원 20,000원 받자고 내가 이거 일일이 청구서 쓰는 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야. 자기는 이거 1, 2만원 받기 위해서 서류 쓰는 시간 낭비하느니 밖에 나가서 내가 사람 한 명 더 만나서 나는 그냥 일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아니면 내 회사 상품을 더 팔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대놓고 그냥 1년치 서류 달라고. 1년치 서류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제가 그 서류 다 작성해서 올 테니까 마지막에 사인만 해주세요. 그 마지막 사인은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의 사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구서에 사인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써올게요. 서류도 준비도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아니 고객님 돈인데 이걸 왜 안 받으세요? 다 모으면 돈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렇게나 많냐고 하면서 이제 그때서 막 사인해주는 그런 분도 계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좀 제가 보기엔 제 입장에서는 아까운 돈이잖아요. 내가 지금 한 달에 보험료를 20만원 30만원씩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최소한 내가 받아야 되는 돈 이거는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안 받는 거잖아요. 귀찮다고 안 받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카드 명세서 한번 봐보세요. 카드 명세서 보셔서 병원비 간 이력이 있으면 그 금액 한번 봐보세요. 어떤 병원에 갔냐에 따라서 금액은 진짜 천차만별일 거예요. 단순하게 내과 이비인후과 가셨으면은 좀 잠깐 몸살 기운 때문에 으슬으슬 걸어서 이비인후과 갔다. 그러면 5,000원 6,000원 나왔을 것이고 거기서 링겔 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4만원 5만원 나오셨을 거예요. 그거 받으셔야죠. 왜 그걸 놓치고 계세요? 받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귀찮다라고 넘길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거예요. 제가 또 뒤에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보험금은 내가 제가 항상 누누하게 말씀드리는 거 내가 알아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단돈 몇천원이야 몇천원 그거 없어도 된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는 챙기셔야 돼요. 정당한 권리. 내 위문은 다 했잖아. 나 한 달에 따박따박 밀리지 않게 보험료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나 위무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챙겨야지. 내가 병원 갔다 온 거에 대한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권리는 챙겨야지. 그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약간 번거로움은 조금은 감수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막 서류 안 써도 돼요. 그냥 핸드폰 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좋아져서 여기서는 지금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기타로도 돼 있는데 이 진단서 서류도요 정말 간소화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실손의료비 청구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자, 보세요. 실손의료비 입원과 통원이 있어요. 통원, 병명 확인 가능 서류. 병명 확인 가능 서류. 이 말은 뭐냐면은 질병 코드가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병원을 갔냐? 장염이냐? 폐렴이냐? 단순 감기냐? 아니면 비염이냐? 이런 식으로 질병 코드만 있으면 돼요. 질병 코드. 이 코드는요 어디에 있냐? 돈 한 푼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병원 갔다 오셨죠? 그럼 의사가 뭐 주죠? 약 받아가세요 하면서 처방전 주죠. 처방전을 2장을 줄 겁니다. 한 장은 약국 제출용, 한 장은 환자 보관용.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병명 확인 가능 서류가 해결된 거죠. 질병 코드가 있잖아, 처방전에. 이 사람이 감기로 갔는지 폐렴으로 갔는지 비염으로 갔는지 귀가 아파서 갔는지 거기 써 있어요, 질병 코드가. 이것으로 이 약을 주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써 있어서 그냥 그걸로 제출하시면은 병 진단 확인 가능 서류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진단서, 병명이 있는 통원 확인서, 병명이 있는 확인서, 소견서, 병명 기재된 차트 중 택일, 처방전까지 포함이에요. 됐죠?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있으니까 진단서 끊는데 비싼 데는 2만원 받습니다. 병명이 있는 통원 확인서, 병명이 있는 확인서, 소견서, 그 의사 소견서죠. 요거는 보통 한 4,000원, 5,000원 받아요. 2,000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요 기재된 차트 요게 한 3,000원 정도 받을 겁니다. 병원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아깝다. 야, 이 돈 쓰는 것도 아깝다. 처방전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그냥. 한 장만 주면은 한 장 더 주세요 하면 돼요. 처방전 하나, 2개 받아서 하나는 약국 갖다 줘서 약 받아 먹고, 하나는 그 보험사에 제출하면은 돈 들어갈 일 없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첫 번째 서류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또는 납입 확인서 세부 내역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비 영수증 하면 카드 영수증 그게 아니라요. 병원비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라고 큰 종이 한 장 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급여 부분, 뭐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해서 환자 총 부담 금액 얼마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거 나 병원비 결제하면 주는 거예요. 돈 안 들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통화는 진짜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위에 2번으로 볼까요? 진단서. 근데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거는 지금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우체국 걸 갖고 왔는데, 아니에요. 100만원 미만이면은요, 진단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병명이 있는 입퇴원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또는 치료 확인서 같은 병명만 있으면 돼요. 병명. 상해가 됐든 질병이 됐든, 상해라면 예를 들어서 골절. 골절로 인해서 입원하였음, 입원 치료함,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퇴원 확인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진단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입퇴원 확인서 하나만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냥 달라면 줘요. 계산서, 진료비 계산서, 그건 당연히 내가 돈 냈으니까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여태까지 몰라서 못 받았던 거예요. 서류가 보험금 청구하면 서류 많이 달라는데 뭐 이렇게 서류를 많이 갖고 오라고 그래. 뭐 진단서는 뭐고 치료 확인서가 뭐야. 이런 서류를 보험회사에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하려면 서류 이렇게 많이 떼야 돼. 돈도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러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했죠?